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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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go, go, go. 네,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영상에 이어서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그 간단한 문제 예시와 문제 풀이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영상이 바로 여기까지였죠. 네. 오늘은 조금 더 고민해 볼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저도 그렇게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예, 막 검색을 하다가 알아낸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겨울에 얼어있는 빨래가 마르는 이 승화 현상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고민할 게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냥 저도 100% 이해는 못하는 거라서 네, 제가 이해한 만큼만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고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여러분들도. 자, 어떤 질문을 시작하냐면 과연 이 언빨래가 마르는 게 승화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러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독일의 화학자 게르하르트 에르트리라는 그 과학자가 표면 화학이라는 거를 이제는 만들어내셨어요. 물질이 반응을 할 때는 물질의 표면에서 벌어지는 일이 생각보다 다이나믹하다.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내용이고요. 이런 관점으로 승화를 해석하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얼음에는 표면에 아주 얇은 두께로 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물이 증발하는 것을 우리는 승화라고 말하는 거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 승화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표면 화학적으로 말하면 말이죠. 하지만 이 현상도 승화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누가 그러냐? 바로 이 내용,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들은요, 대한화학회지 제50권 언빨래가 마르는 현상에 대한 중등학교 화학 전공 교사들의 인식 조사라는 논문을 제가 우연히 찾았습니다. 그 논문의 내용을 간단히 지금부터 쭉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요. 자, 예시를 듭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아이스크림 사면 들어있는 거, 막 하얀 뭐 입김, 김이 나는 거 보이죠? 자, 이 김은 정확히 말하면 드라이 아이스는 CO2가 이렇게 고체 상태로 되어 있는 건데 CO2가 보이는 게 아니죠? 주변에 수증기가 액체로 응결이 되면서 입자가 커지니까 그 커진 물방울이 눈에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이걸 토대로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로 변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도 변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도 고민 안 해본 내용인데 바로 이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로 변한 현상 또한 드라이 아이스 표면에 있는 입자가 기체 상태로 변하는 겁니다. 저도 이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냥 고체가 기체가 된다라고 단순히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되는 건 누구나 알죠. 근데 입자 간 거리가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 그쵸? 그런데 그 고체 물질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입자가 기체로 변한다? 그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고체 제일 겉부분에 있는 입자부터 기체로 변하겠죠. 그럼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점점 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가 일어나는 이 현상 또한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다. 결국 우리가 제가 잘못 알고 있던 사실, 승화는 물체 전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승화는 물체 표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조금이나마 작은 정신적 충격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말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말이죠.
자, 이 빨래가 마르는 거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다시 반론을 하죠. 그 논문에서 말이죠. 자, 그래, 그렇다 쳐. 그래도 물의 승화가 일어나려면, 예, 이거 상중점이 아닙니다. 잠시만요. 네, 고쳤고요. 자, 산중점이 되는 0.006 기압 이하로 되어야 승화가 발생한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빨래를 이게 널어 놓는 우리 보통의 이 기압은 1기압이죠. 그러니까 너무 기압이 높아서 승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산중점이 뭐냐면요. 요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물체는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고체에서 기체로 변할 수도 있고 뭐 기체에서 액체로 변할 수도 있는데 그 구간, 상태가 변하는 구간 중에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가 동시에 변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즉 세 가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간, 그 구간을 삼중점이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물의 삼중점, 그쵸? 물의 삼중점을 찾아보니까 이 물이 얼음, 수증기, 물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구간에서의 압력은 약 0.006 기압이어야 하고 이때의 온도는 0.001 도씨이어야 세 가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물의 경우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실제는 0.006기압보다 큰 1기압이죠. 그러면 요 점의 위치가 온도는 고정, 일정하다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가면 무슨 상태죠? 고상, 고체 상태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화가 일어날 수 없다. 즉 이하로 되어야 됩니다. 0.006보다 낮아진다면 보이죠? 기체상. 여기가 기체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기체로 상태가 변한다. 나머지는 뭐 그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이 논문에서는 반론을 핍니다. 자, 겨울에는 건조하죠,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피부도 막 건조해지죠. 즉 건조하다.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하다는 얘기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적다. 즉 압력이 좀 낮다. 그렇죠? 압력이 좀 낮다. 그 말은 0.006 기압보다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승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동적 평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그래프는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동적 평형 상태일 때 물체의 상태 변화 그래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자, 삼중점이 있죠. 이 온도, 이 기압에서는요. H2O라는 분자가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 세 가지 상태가 모두 다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존재한다고 들으면 그냥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데 물질은 계속 반응합니다. 움직이고. 그렇죠? 즉 무슨 뜻이냐면 세 가지 상태가 모두 다 존재한다는 건요. 고체가 기체로, 뭐 기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이렇게 계속 상태가 변하는 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 상태가 변하는 그 양이 다 같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즉 세 가지 상태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상태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 거를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상태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 상태가 변하는 모든 과정이 다 같다. 그쵸? 그 양이 같다면 사람 눈으로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걸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프에서는 동적 평형 상태일 때의 그래프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로는요, 동적 평형이 거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입자가 계속 만약 기체로 변한다. 가만히 있지, 그 공간에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움직이잖아요. 저 멀리 하늘 위로 막 달아나잖아요. 그래서 동적 평형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0.006기압보다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입자가 계속 도망가니까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게다가 건조하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도망가는 게 심하겠죠. 그러면 기압이 1기압이 아니고 0.006 기압보다 낮을 수도 있다. 그래서 승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논문 이야기 나옵니다. 자, 될 듯 말 듯 하죠. 이해를 하는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냥 그렇다는 것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반론을 펴니다. 그 논문에서 말이죠. 자, 외부압이 그렇게 낮아질 수가 없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여기 Y축 그래프가 압력이죠. 근데 압력도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프에서 말하는 압력은 증기압력 또는 외부압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증기압력이란 뜻은요. 예를 들면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라는 기체, 공기라는 증기의 압력인데 공기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죠. 뭐 이산화탄소, 뭐 질소, 산소, 그쵸? 그 증기 압력은 그 전체 공기 압력이 아니라 공기에 해당하는 성분, 예를 들면 산소만에 가지고 있는 압력 또는 질소가 가지고 있는 압력, 이런 압력을 증기 압력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뜻만 알려주는 거고 그냥 외부압이라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냥 물체 바깥에서 누르는 압력, 그쵸? 압력이 그렇게 낮아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반론을 피죠. 이 압력을 우리가 대기압, 외부압으로 그냥 이해해버리면 당연히 승화가 안 일어날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논문에선 말이죠. 이 세로축을 그냥 외부압이라 보지 말고 포화 수증기압으로 해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또는 포화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 알 겁니다. 공기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양, 가득 찰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을 말하는 겁니다. 포화 수증기 양은 온도, 압력에 따라서 계속 바뀌죠. 즉 일반 대기압과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논문에서 알게 됐지만 일반 대기압, 외부압의 그 곡선을 관찰하는 거랑 포화 수증기량 또는 포화 수증기압을 관찰하는 공식을 관찰하는 그 패턴이 같다고 합니다. 그냥 단위만 다를 뿐. 해석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제 세로축을 포화 수증기 양 또는 포화 수증기 압으로 본다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증기량은 계절마다 다르다는 걸 중학교 때도 배울 겁니다. 그렇죠? 겨울엔 특히 또 수증기 양이 적죠. 그래서 수증기 양으로 본다면 충분히 압력이 낮아질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승화에 대한 내용이 계속 번갈아가며 나옵니다. 결국 이 논문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에서 이제 이론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이 승화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다. 그래서 제대로 교육이나 어떤 추가 자료를 자료로 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연구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이제 어떻게 정리하면요. 정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거죠. 자, 승화는요. 고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표면에서 일어난다고 승화가 아니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면 여러분이 끓는 거 알죠?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기화. 기화는요. 액체 전체에서 일어나죠. 네. 뭐 위아래뿐만이 아니라 가운데 뭐 어느 쪽이든 그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모두가 입자들이 막 상태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을 알고 있다면 승화에 대한 개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게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화 상태 변을 고려할 때 표면에서 일어나니까 상태 변은 아니다 라고 하지 말고 표면에서 일어나는지 전체에서 일어나는지를 구분을 정확히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정의를 잘 기억하신다면 혼동되지 않을 거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서 그 동적 평행에 도달했냐 안 도달하지 않았냐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프에서는 만약에 기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구간이 있다. 그쵸? 모든 물질은 기와 온도가 있잖아요. 기와점. 자, 끓는 점이라고 하죠. 네, 끓는 점이 존재하는데 그 구간에서는요. 액체도 있고 기체도 있다고 배우죠.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면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양이나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양이 같아지겠죠. 하지만 점점 더 액체가 기체로 된 양이 많아지겠죠. 이해되시죠? 같진 않겠죠. 같다면은 양이 똑같겠지만 같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기체로 된 양이 많아서 결국엔 모두 다 기체로 되겠죠. 되시죠? 일반 실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양이 일정하다. 그렇다는 얘기는 동적 평형이 상태가 도달한 거죠. 그런 걸 고려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해석을 할 때 어떤 거를 메인, 어떤 걸 중심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이나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저도 더 공부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루틴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